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 가이드 목차를 확정한 것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작성하고 있었던 주식 투자 가이드가 목차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써 내려가면서 목차가 일부 수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목차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차를 확정했기 때문에 이 틀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작성을 해 나가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목차가 무엇인지 오늘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큰 목차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읽어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 할까? 세 번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찾을까? 네 번째,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을 어떻게 찾을까? 다섯 번째, 저렴한 기업을 어떻게 찾을까? 여섯 번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입니다. 우선 이 큰 틀에 대해서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눠 보았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왜 읽어야 하는가? 이 첫 번째 파트는 이 가이드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가이드를 읽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가이드들도 많은데 왜 이 가이드를 읽어야 하는지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왜 이 가이드를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검증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등등 오랜 기간, 장기간 50년 이상 동안 연평균 수익률 거의 20%를 달성한 위대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방법과는 별개로 이렇게 투자를 직접 하지 않고서 어,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이전에도 저희가 영상에서 몇 번 다뤘듯이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위대한 투자자에게 본인의 돈을 맡기는 방식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네,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방법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려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찾을까입니다. 여기 이번 파트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투자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운영하고 저렴한 기업을 보유하면 된다라는 방법이거든요. 이전에도 계속 제가 말해왔던 방법이죠. 그래서 그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그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찾을까? 항목은 총 3개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을 제외하기. 우선 본인이 생각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거의 10,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가능한데 그 기업들을 다 탐색하는 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빠르게 찾기 위해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기업들을
초반에 다 제거하는 게, 다 제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제외하고 남은 애들, 그래도 이 남은 애들은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다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숫자를 줄여놨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개수가 적겠죠. 하지만 그 개수가 적은 거를 공부를 하고 다른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부를 통해서 조사해서 연구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늘리게 되면 본인의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후보 기업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그 조건에 맞는 그 기업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제외된 기업들, 제외해서 이제 살아남은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경영자가 유능하고 정직한지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이제 경영자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경영자를 선임하고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주주들에게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에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인 이사회. 그 이사회의 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질 좋은 이사회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 조건이죠. 저렴한 기업. 이 저렴한 기업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선 이 위에 두 가지 조건은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은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운영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요. 투자할 기업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만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필수 조건인데, 저렴한 기업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 상대적인 조건이에요. 이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10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 10개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기업을 보유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만족하는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정렬해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비율을 분배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렴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렴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해서 실제 이 기업의 가격과 비교를 하면은 이 기업이 얼마나 저렴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부 파트에서는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 계산하기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크게 차이 나는 기회 잡기, 이 기회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에서는 왜 시장에서 가격과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사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잡아야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는데 심리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의사결정의 부분이든 의사결정 능력의 부분이든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데, 그런 방해받는 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입니다.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더라도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할 때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모두 다 예상할 수는 없겠죠. 100% 미래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와 가장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예상을 해보고 그 둘의 사이가 실제 그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가 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상황이 변하면서 그 범위가 점점 좁혀지거나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저렴한 정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로 그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질 테고, 그렇다면 저렴한 기업의 순위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만 알면, 그리고 이걸 잘 실행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위대한 투자자들만큼이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 다 다른 재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이러한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있기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선택일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일종의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본인에 대해서. 그런 본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파트가 6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의 세부 파트는 첫 번째로 잃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다룰 예정이에요.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이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현금을 올인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를 가지고 일부 현금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위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는 이름은 재능과 행복한 삶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재능에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식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재능이 없을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체적으로 너무 우수해가지고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10초 이내로 달릴 수 있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100m를 10초 이내에 달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을 재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재능은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재능이 있는데, 본인이 그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주식 투자에 재능이 별로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닌 아주 간단한 대안인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투자자에게 돈을 맡기는 방법을 선택해 보라라는 일종의 권유 같은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한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투자의 목적은 사실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돈을 많이 불리는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불려서 그것만으로 끝나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연관이 이제 돈과 지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없다면 사실 돈이 많다고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돈이
우리 행복한 삶,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우리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아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게 행복에 주는 영향이 분명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돈의 영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서 돈이 행복한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하고 다시 이제 올바르게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 가이드의 목차를 이런 식으로 확정을 했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 목표에 맞춰서 각 세부 내용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순서대로 작성할 예정은 아니에요. 요거를 먼저 작성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먼저 작성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마지막 부분을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순서도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공유를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때마다 각 파트의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작성될 주식 투자 가이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